요번에는 이지라는 장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, 이제 누가 거래를 하는데 갚아야 할 돈이 한 5천원 내지 한 2, 3천원 밖에 안 돼요. 지금 현재 돈으로. 그걸 이제 동업을 하니까 갚아야 하는데, 이 사람 이게 돈 몇 푼 안 되는 거, 그럼 안 갚아도 되겠지 하고 없애버리는 경우 흔히들 있습니다. 여러분,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. 무슨 이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크든 작든 정확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.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. 흔히들 이런 게 있습니다. 내 시누이란 사람이 올케한테 보험을 이어줬는데 다른 보험사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요번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언제 얼마 나오고, 그러면서 한마디로 재무 설계를 쉽게 해주는데, 이 양반은 적당하게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.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몇천 원 차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고 또 정확할 수도 있어요, 그게. 그런데 그게 정말 큰 행화를 가져온다. 그게 거래를 끊게 만드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부모로부터 이 직업을 이어받고 난 뒤에 얼마나 이게 하기 싫었으면, 한 번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은 없고 해서 뭘 했냐면 고재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헌나무 장사. 요새는 헌나무 다 풀 데 없었지만은 1970년대에는요 나무 수입이 별로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원목을 수입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비니꾸라 합니다. 그걸 일본 말인데 톱으로 썰어서 이 강목을 만들어요. 그럼 목수가 그걸 다듬어서 마도학구로 하죠. 문틀을 만듭니다. 그걸 문틀을 만들어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. 그 문틀 사이로 브로크를 싸고. 요새는 그런 공법이 없죠. 전부 다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생나무를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 좀 줄어들어. 그럼 문틈이 벌어져. 그럼 옛날 지은 집은 좀 오래 살면 바람이 술렁술렁 들어오고 이래요. 그 장사를 하는데, 내가 그 땅을 빌린 주인이 내를 참 잘 봤어. 그래가 아주 헐값으로 빌렸는데, 약속을 하기를 뭐라 했냐면, 장사가 좀 되면 1년에 집세를 5%씩 올려주기로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한 달에 그 당시에 달세가 한 만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럼 5% 해봤자 돈 500원인가 1,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, 그냥 은행에 원래 돈만 자꾸 넣어준 거예요. 오늘 그 사람이 나타났어. 자네하고는 거래 못하겠네, 이거예요. 왜 못하겠습니까? 자네 내한테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? 1년이 지나면 5% 올려준다 했는데 왜 안 올려주는가? 이래. 생각해보니 그게 돈 1,000원밖에 안 돼. 아이, 죄송합니다. 이제 엮였습니다. 이러니까, 그럴 필요 없네. 우리 계약대로 자네는 나가게. 근데 쫓겨났어요. 지금도 그걸 영원히 잊지는 못합니다. 여러분은 거래할 때 매돈, 몇십 전, 몇 전까지 정확하게 명세서를 써가지고 거래를 하십시오. 그게 부의 입장에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정확성의 부족에 서 있다는 거예요. 정확성의 부족. 당신은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? 정확하지 않다고요. 아이고, 우리 친한 사이인데 몇만 원 그 정도는 안 주도 괜찮고. 약속하고 안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. 정확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. 그래야만이 더욱더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.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신임하고 맡기게 되고, 그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, 제일 그 믿음을 깨트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주로 형제들이에요. 아이고, 우리 형님 요번 이익에서 좀 덜 줘도 괜찮습니다. 그 형님이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아요. 자네들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, 이렇게 생각한다고. 그래서 형제의 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.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, 옛날에는 장자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차자부터는 없어요. 그 대신에 장자는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예요. 근데 요새 제사 지냅니까? 제사 지내도 그 큰 재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. 그럼 왜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, 많은 형제들이 5형제 이리 놓으면
그 형제들이 충돌을 일어나요. 재산 문제, 감정 문제, 이런 게.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 주로 내자들이에요. 결혼하기 전에 형님 말 잘 들어. 장가를 떡 가고 난데 저거 마누라가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. 이게 분란을 일으켜. 그러고 난 뒤에 한마디로 형제끼리 다툼도 벌어지고 난리가 나. 그러면 제삿날 다 모인다. 모여서 그날은 아무리 형제끼리 싸움을 하고 다투고 이래도 그날만은 다 얼굴을 붉히더라도 그날 우리 아버지, 우리 조상님 귀신이 와서 우리를 보고 있으니 이 짓 하면 결국은 좋은 일 못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참고 견디거든요. 그러고 부엌에서는 자기 마누라들이 같이 머리에 허연 두건을 쓰고 전부 다 같이 일을 해요. 그런 속에 동서들끼리 시누이, 올케 뭐 이런 들끼리 전부 다 화합의 장으로 만듭니다. 그리고 안에서 제삿날 모여있던 사람이 밤도 깎고 상도 차리고 이러면서 그때 꼭 당수거른이라든지 큰아버지라든지 이런 분이 제사에 참여를 해요. 해서 그 조상의 이야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잘 지내라고. 일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마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형제들끼리 엇갈리는 거예요. 기분이.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. 형님이 요번에 사업에서 한 5만 원쯤 더 먹고 동생이 5만 원 좀 작게 먹어도 괜찮아. 그런데 그걸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. 동생이 형 모르게 돈 조금 가져와서 엉뚱한 짓을 해서 그 별로 큰 거 아니란 말이에요. 하루 저녁 선술집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돈 그 정도를 도둑질해서 먹었다 하면 그 작은 돈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사업적인 망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거래에 있어서 정확도를 가집니까?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게 실패의 근본이라고 역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실패의 근본을 왜 만드느냐? 제일 근본적인 것은 작은 돈에서부터 일어납니다.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돈 10,000원 벌었어. 이제 회계하고 있는데 이게 10,000원 이거야 뭐 이야기하면 쭈글 싫으니까 할 것도 없다면서 막 딱 써버렸어. 그거 동업자로서는 큰 일이에요. 5,000원 분명히 줘야 된다고.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걸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유대관계가 존속되고 사업을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데 그 자그마한 섬세한 것이 뒤에 틈을 자꾸 갈라뜨리게 해서 사업은 크게 실패하게 만드는 현상을 일으킵니다. 여러분, 그렇지 않는지 지금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.